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표를 맡은 강북청솔 전략단임 공병건입니다. 이제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하고는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문과보다는 이과 쪽 학생들이 더 많이 지망을 하는데, 그렇다고 문과가 없는 건 아닌데 좀 줄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소문, 괴소문에 가까운 거지만 이제 시립대랑 통합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앞에 말은 좀 그냥 잊어주시고요. 2025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원래 이제 2022년부터 정시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은 40% 정도 좀 맞춰달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켜지지는 않고 있고요. 점점 정시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수보다는 좀 현역인 학생들을 좀 뽑기 위해서 수시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서는 첨단 학과가 다군으로 이동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나 탐구 영역 필수 선택 과목 폐지되었다라는 거. 이제 뒤에서 어느 과목에 이제 가산점을 주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좀 이제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정시 성적, 정시가 계속 인원이 줄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정시 컷이 전체적으로 좀 높아 보이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어차피 안쪽으로 뽑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원을 하실 때에는 만약에 수시를 쓴다 그러면 어느 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새로운 과가 생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과에서 인원 변동이 생기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만약 기존 과에 인원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입결 자체가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인원이 좀 줄어든다 라고, 새로운 게 생긴다 라고 하면은 별 영향이 없을 거고, 오히려 새로운 데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새로운 과들의 점수 그런 어떤 베이스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는지 그런 거 좀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서요.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은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교과 100%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있고요. 학교장 추천이기는 하지만 제한은 없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고교 추천의 모집 단위, 이제 자연계열은 국수영과, 인문계열은 국수영사, 그리고 한국사까지 보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사실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과도 많지는 않고.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계열 쪽 학생들이 지원하기에 조금 더 용이한 학교기는 합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은 진로 선택 과목 A, B, C로 나올 때 A는 1등급으로 처리, B는 3등급, C는 5등급, 그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로 선택 과목에서 상위 3과목을 반영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C가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은 조금 이제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은 진로 선택 과목은 A까지 맞추셔가지고 3학년 때도 내가 성적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학원 위쪽에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고라든지 과고라든지 아니면 자사고 중에서도 전문 교과를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을 건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부터 E까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을 표시된다는 거. 그 정도 보시고, 우리 아이가 전문 교과에서는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진로 선택에서는 어떤 성적을 받아야 되는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은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 다 AT를 맞아 주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최저 같은 경우에는 국수형 탐, 수학이나 탐구에 사탐이라든지 아니면 확통 그런 거 금지는 이제 없고요. 그냥 국수형 탐 하나로 해서 2합 7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종합전형인데요. 종합전형은 크게 이름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 다음에 창의융합 인재 전형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냥 과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첨단학과들이 다군으로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 첨단학과들에서 뽑는 게 창의융합 인재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류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35%, 진로 역량 45%, 공동체 역량 20%로 사실 두 군데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제 창의융합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위에 써져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응용학과, 그다음에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그러니까 이런 학과와 관련돼 가지고 필수적인 활동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 그 진로 역량, 내가 이 과에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고 어떤 행동들을 보였는지,
그런 걸 좀 넣어 보신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학업 역량도 35%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적게 볼 만한 퍼센트 비중은 아니죠. 당연히 내신, 특히 관련된 과목의 성적들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고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접에서는 학업 역량 35, 진로 40, 공동체 25. 그래서 공동체 약간 좀 이제 생기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공동체 활동을 했던 거에 대해서 그냥 조금 더 물어보는 정도고요. 예, 근데 뭐 크게 차이는 없고 역시 마찬가지로 학업 역량이라든지 진로 역량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거. 예,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최저가 없으면은 전체적인 입결 컷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원래 없었으니까 뭐 큰 변화는 없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큰 변화는 없을 거지만 조금 입결 성적 자체를 위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논술입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계열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자연 계열만 보고요. 그리고 수학은 수학, 공통수학, 수원, 수투, 미적분이 시험 범위고 100분 동안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실 거는 이제 건축학부, 특히 건축학 전공을 지원하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반영 교과가 문과랑 똑같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국수, 영사, 한 교과 전형에서 문과 반영 비중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문항 3개, 그러니까 3문제 정도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서 소문항을 얼마나 감점 없이 부분 점수를 얻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논술 같은 경우에는 꼭 100점을 맞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 점수라도 확실하게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로직을 잘 짤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 특히 최저가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논술 점수가 조금 더 높은 친구들, 혹은 교과가 조금 더 높은 친구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뭐 이제 내신 성적이 조금 뭐 성에 안 찬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안 맞는다든지 그런 학생들은 논술 전형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능입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국수, 영탐, 뭐 어떤 학과에는 어떤 걸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폐지가 된 상황이고요. 근데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 응시했을 경우에 표준 점수 7% 가산을 하고, 인문 예체능 계열 지원자가 사탐으로 응시했을 경우에는 표준 점수 7% 가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자연계열 지원하는 애들은 그냥 과탐 보고 지원하고, 인문 예체능 쪽으로 지원하는 애들은 사탐 보고 지원해라. 서로 뭐 교차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라고 학교에서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영 비율도 보시면은 위쪽에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고 탐구 반영 비율이 더 높죠. 근데 이제 밑에 영어, 영문, 행정, 경영 이런 쪽으로 문과 쪽은 국어가 30에 그다음 수학, 탐구가 25, 25 동일하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진 않아요. 정시 인원은 계속 줄고 있었고요. 내가 조금 더 학종으로 뽑겠다, 아니면 교과로 뽑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가 조금 자주 생기는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최근 들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과가 생겨서 인원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기존 과가 더 확장해서 인원을 뽑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입결 점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세부 계획안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이 지원해야 되느냐, 일단 최저 학력 기준이 달성이 가능한지가 최우선이겠죠. 2합 7이라는 게 얼핏 들으면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생각만치 그렇게 쉽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뭐 3, 4등급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과목들이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름만 다르지 뭐 사실상 같은 전형 같이 준비를 하는데, 창의융합 같은 경우에는 그 과들,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융합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의 특색이 조금 더 강요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강조된 그런 학생부인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거고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험 범위가 수원, 수투, 미적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미적을 선택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적까지 나온다. 근데 최저가 없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 학교의 수준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 학교 레벨에 비해서 조금 어렵게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파악하시기 위해 내가 이걸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다 못 풀더라도
내가 이걸 문제를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기출문제 좀 철저하게 하시고 그다음 학과에 따라서 논술 합격 점수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학과들은 높아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인기 있는 학과들은 수리 논술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보통 지원을 하고요. 인기가 없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 좋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사실 간혹 나타납니다. 그건 이제 학교의 어떤 지원을 희망하는 레벨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과기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과의 유불리가 좀 존재해요. 그래서 논술 합격 점수를 최소한 2, 3년 정도는 좀 취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변화를 좀 보신 다음에 논술을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영 비율에 따라서 유불리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과보다는 이과 쪽, 실제로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이과 쪽 학생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과 쪽은 뭐 대부분의 학과들이 다 반영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과목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를 미리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냥 답을 말씀드리면 수학하고 탐구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정시를 생각한다면. 이과는 대부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제대로 이제 시행 계획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기대 돼가지고 2025학년도 시행 계획이죠,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